가끔 이런 묘한 역설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늘 시끄럽고 연결하라고, 나서라고 나누라고 재촉하는데 그 속에서 누군가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더 지치고 인파 속에 있을수록 오히려 비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문이 닫히고 휴대폰이 잠잠해질 때서야 비로소 숨이 고르게 쉬어지는 순간이 오죠.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이름을 붙여요. 폐쇄적이다, 차갑다, 다가가기 어렵다, 심지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까지 말하죠. 하지만 잠깐 멈춰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결핍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개인적인 형태의 충만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사실 군중을 피한다고 해서 사람이 두렵다거나 사회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애써 증명할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담담함, 그 안정감이 더 중요할 뿐이에요. 이건 반항이나 회피와는 거리가 멀어요. 미움도 없고 평가받을까 하는 불안도 없어요. 그저 조용한 선택일 뿐이죠. 누군가는 북적이는 바다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노란 조명이 켜진 작은 방에서 창밖의 빗소리를 듣는 걸 더 사랑하는 것처럼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혼자를 선호하는 건 즉흥적인 결정이나 유별난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방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외부 자극이 끊임없이 있어야 생동감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세상을 충분히 깊게 느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과도한 상호작용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기도 하죠. 자기만의 공간에 있을 때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감각은 더 깊어지고 자신과의 연결도 한층 솔직해져요. 마치 볼륨을 낮춰야 숨겨진 하나하나가 또렷이 들리는 것처럼요.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이 결코 사회로부터 완전히 물러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만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존재란 가볍게 스쳐가는 게 아니라 깊이를 가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나타나요. 혼자를 좋아할수록 오히려 연결의 가치를 더 잘 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문을 열어야 하는지, 또 언제는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림은 더 또렷해져요. 모든 뇌가 같은 자극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대화와 웃음, 끊임없이 오가는 시선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여기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잠깐의 적당한 고요만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되찾아요. 그들에게 대화 하나하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순간은 이미 간이 잘 맞은 음식에 양념을 더하는 것과 비슷해요. 조금만 더해도 괜찮지만 지나치면 더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금세 물리게 되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작동하는 순간이에요. 과부하도 없고 동시에 쏟아지는 수많은 사회적 신호를 억지로 처리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조용해지면 평소엔 소음에 가려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요. 늘 밀려나 있던 질문들, 쉽게 닿지 않던 감각들이 그제야 표면 위로 올라오죠.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말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 있는 순간에 태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의 끼어듦도 없고 당장 반응을 요구하는 시선도 없는 곳에서 생각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것도 결국 언제나 부딪힘 속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잉크가 종이에 천천히 스며들듯 시간을 두고 퍼져나갈 공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종종 이 흐름을 거꾸로 이해해요. 빠르게 어울리고 말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걸 성공이나 정신적 건강의 증거처럼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내향적인 사람들을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게 약점은 아닐까? 혹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저 자기만의 생물학적 리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인데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보낸 뒤에야 이들은 전혀 다른 에너지로 세상에 나와요. 더 차분해지고 더 많이 관찰하고 연결도 훨씬 신중해지죠. 대화의 수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한 번 시작되면 깊이가 생겨요.
이미 충분히 생각한 뒤에 말을 꺼내고 시끄러움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혼자 있음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이에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자신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인 거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려 봤을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고독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걸까? 이 경계는 생각보다 아주 얇아요. 밖에서 보면 거의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혼자 보내는 저녁, 조용한 주말, 늦게 돌아가는 메시지들. 모습만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안쪽 풍경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혼자를 선택해요.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력을 키우고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여유 같은 시간이죠. 그 안에는 채워짐에 가까운 감각이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는 혼자 있는 게 더 안전해서 그곳에 머물러요. 거기서는 거절당할 가능성도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유에 있어요. 고독이 충만하면서 비롯될 때 그 시간은 자유롭고 가벼워요. 바깥 세상에 대한 묘한 호기심도 함께 남아있죠. 원하면 언제든 나가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독이 방패가 되는 순간 몸과 마음은 서서히 움츠러들어요. 누군가를 삶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피로가 따라붙죠. 문제는 사회가 이 두 상태를 좀처럼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마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한데 묶여 바라보곤 하죠. 그런 시선이 오히려 필요 없는 혼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답은 의외로 분명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더 또렷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무겁게 가라앉히는지, 나를 이해하게 하는지 아니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걸 잠시 잊게 해주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요함은 마음의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에 가까워요. 생각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는 자리죠. 그렇게 혼자 있는 듯 보이는 순간들을 통해 이들은 바깥의 인정에 과하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가요. 그 기반이 생기고 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로 들어가지 않게 돼요. 정말로 나누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다가가게 되죠. 그때의 연결은 훨씬 맑고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더 이상 감정의 구명부표처럼 여기지 않게 되면 관계에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누군가를 통해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죠. 애초에 그 빈자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비슷한 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각자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게 돼요. 이런 모습 때문에 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깊이 관계 맺기 어렵다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에 떠밀리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선택의 신중함이 관계 하나하나에 무게를 더해주거든요.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매일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만큼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말보다 듣는 쪽에 가깝고 서로의 경계를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내적인 자립은 아주 다른 종류의 안정감을 만들어내요. 의존에서 오는 안심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독립적이고 충분한 상태에서 스스로 가까워지기로 선택했을 때 생기는 안정감이죠. 늘 커플과 가족, 집단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세우는 세상에서 혼자일 때도 이미 하나의 완결된 존재라고 느끼는 감각은 때로 낯설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그 완전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한 연결을 가능하게 해줘요. 이들은 집착하지도 과하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계는 덜 요동치고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쌓여요. 친구나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요. 잦은 만남보다는 짧더라도 밀도 있는 순간들로 관계를 이어가죠. 관심은 큰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세심한 태도로 전해져요. 그리고 사회가 조금씩 변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들. 식사든 여가든 휴식이든 그 목적은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함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리듬과 에너지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데 더 가까워요. 이런 흐름 속에서 혼자를 선호하는 건 더 이상 설명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삶의 내면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게 되느냐인 것 같아요. 고요함은 깊이 들여다보면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거울에 가까워요. 가장 솔직한 생각들, 숨겨두었던 바람들, 그리고 말없이 눌러두었던 두려움까지도 또렷하게 비춰주는 곳이죠. 혼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세상을 피해 숨는 장소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감정을 정리하고 더 의미 있는 연결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사회를 등지는 게 아니라 괜찮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서야 하는 방식만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쁨을 곧 가치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이들의 침묵은 종종 무관심으로 오해받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섬세한 형태의 사회적 감각이 담겨 있어요.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한 발 물러나야 자신을 잃지 않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각자의 뇌가 회복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의 한계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혼자를 좋아하는 건 고쳐야 할 성향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특성이 돼요. 누군가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누군가는 침묵 안에서 자신을 만나요. 어느 쪽이 더 높다거나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문제가 생기는 건 남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느라 자기 안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외면할 때예요. 그래서 만약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시간이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더 따뜻하고 솔직해지게 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생각만큼 외롭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저 자기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때론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힘이에요.